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마를 재배하실 때는 이제 품종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품종이 좋으냐. 이제 수량성은 토양 조건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뭐 언제 심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수량이 많은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 소비자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고구마를 직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고구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시장에 출하할 때 소포장 출하할 것이냐, 대포장 출하할 것이냐, 아니면 가공해서 출하할 것이냐, 또 병해충 저항성, 특히 이제 고구마가 가장 이 약한 병이 덩굴종일병입니다. 이런 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수확 시기, 일찍 수확할 것이냐, 늦게 수확할 것이냐. 특히 이제 풍엄미라든가 이런 품종은 수확 시기가 늦을 경우에는 열과 이 고구마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장성. 고구마는 뭡니까? 가을에 이제 홍수출하가 됩니다.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낮죠. 그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을 할 때 뭡니까? 이 부패가 잘 되지 않고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육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구마가 때가 껴있고 이러한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육묘를 하시게 되면 싹이 납니다. 저걸 갖다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뭐냐. 꼭 이런 고구마가 나와요. 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만약에 직접 육묘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자, 병에 덩굴적인 병, 바이러스, 세균 감염 종자를 제거하시고, 선충, 군뱅이 피해 고구마를 또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부패, 썩은 고구마, 다른 품종을 제거하시고, 깨끗한 고구마로 여러분들이 육묘를 하셔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흑반병이라든가, 덩굴적인 병, 그 다음에 이렇게 선충에 걸려있는 고구마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육묘할 때, 육묘 시기는 언제 내가 고구마를 갖다가 종자를 묘상에다 묻어해 줬느냐.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 밭에 심을 것인가를 해서 역산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육묘를 하실 때 보게 되면 이제 냉상이라고 해서 그냥 가온을 하지 않고 육묘하실 때는 약 한 40에서 5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온을 해서 육묘를 하실 때는 약 한 2, 3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묘상 같은 경우에는 뭐 배수가 이제 양호하고 그 해가 잘 드는 거. 그리고 자, 내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육묘를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 내가 뭐 10알을 재배를 할 것이다. 뭐 20알을 재배할 것이다. 했을 때 육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10알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 300평 정도 보게 됩니다. 했을 때 약 3평 정도 육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평은 뭐냐면은 그 3번 정도 싹을 자르는 기준입니다. 그런 3평에 육묘할 때 필요한 종자의 양은 약 한 80에서 100k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상을 하실 때 그 퇴비의 양과 비료의 양은 그 3.3제곱미터당 한 요소는 한 50g, 그 다음에 용과리는 70g, 염화과리는 30g, 뭐 이렇게 보시는데, 자, 친환경으로 하실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또 친환경용 비료로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주에서 이제 육묘를 농가들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이제 퇴비로 교반을 한 후에 이게 종자를 깔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종자를 바닥에 깔면서 부패 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이품종 이런 거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구마를 갖다가 육묘상에 까실 때에, 자,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뭐가 있냐면은, 품종에 따라서 싹이 많이 나는 품종이 있고
싹이 많이 나지 않는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건미라든가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오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고구마와 고구마 간격을 좀 더 그림에 보는 것보다 좀 더 띄워서 육매를 하셔야지 나중에 싹이 올라왔을 때 그 이 통풍이 안 돼서 고구마 묘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한 현상을 그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고구마 묘상에 이제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자, 이게 종자를 깔고 흙을 덮기 전에 그 균핵병약 같은 것을 미리 주고서 이제 흙을 덮으시면은 그냥 균핵병의 발생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어떤 균핵병이라든가 이런 걸 생겼다 하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육묘를 하시기 전에 그 미리 전년도에 묘상에다가 물을 좀 충분히 담그셔서 어떤 염이라든가 이런 그 균핵병 포자 이런 것을 좀 제거하시고 육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균핵병 발병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 모래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쌓아주시게 되면은 많이 이 균핵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고구마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요, 이 고구마가 윗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아부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종자를 묻으셨을 때 이게 윗부분부터 싹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윗부분부터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밑에 부분, 그 다음에 배 부분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자를 묻으실 때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사님들이 이제 종자를 갖다가 이 묻을 때 보면은 종자 무게의 뭐 3배 이내라고 하는데 고구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약 한 3cm 이내 정도 이렇게 묻어주셔서 고구마가 보일 듯 말 듯. 왜? 너무 깊게 묻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싹이 올라와서 치고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자, 고구마 묘상보다 바닥이 약간 낮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묘상이 바닥보다 낮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나중에 부생성 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풋살인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묘상을 그 다음에는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묘상보다 바닥이 좀 낮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묘상은 냉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낮에는 해가 떴을 때에는 비닐을 벗겨서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이렇게 부직포로 묘상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상 관리는 그 고구마가 싹이 틀 때에는 약 30에서 33도, 그 다음에 싹이 튼 다음에는 한 25도 정도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 덩굴적병이 굉장히 약하니까 약간 마디게 키운다.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저 온도보다는 낮게 키워주시면은 단점은 채묘, 싹을 자르는 횟수가 뭐 7번, 8번 자를 수 있는 것을 4번, 5번밖에 못 자르겠지만은 고구마 묘가 튼튼하기 때문에 병이 좀 덜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요 정도 싹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자, 바이러스에 걸린 묘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품종, 다른 품종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그림처럼 싹이 저렇게 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제거하기가 힘든 게 싹이 커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을 때에 싹이 처음에 올라올 때 이럴 때 다른 품종 또는 뭐 바이러스에 걸린 묘들, 특히 묘상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이제 잎마리 바이러스입니다. 꼭 저 진딧물이 먹은 것처럼 잎이 안으로 오글오글해지는 것들은 그 바이러스에 걸린 거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묘상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고구마 줄기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묘상에서 여러분들이 뽑아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뽑아서 고구마를 까보면은 까맣게 속이 되어 있으면 저것은 덩굴조기병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파보지 않고 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은 묘를 하나 뽑으셔서 줄기를 반을 갈라보시게 되면은 까맣게 두 줄이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마리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입이 안으로 오글오글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물에 닦아보시면은 거의 100% 저렇게 까만 먹점이 배겨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갖다 심게 되시면은 똑같은 병을 밭에다가 접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균핵병. 그래서 저장 중에 생긴 거는 이제 둥근 전무니병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 명주실 같은 게 이렇게 고구마를 감싸고 있어서 흰 비단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세가 고구마가 묘가 올라오면서 자빠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좁쌀 같은 것이 포자가 바닥에 쫙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은 이렇게 하얀 명주실 같은 것이 고구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입마리병입니다. 입마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구마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묘상에서 제거를 해서 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뽑아보시면은 다 이렇게 먹점이 배겨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한 8가지 품종을 시험을 해봤는데요. 자, 밭에서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끝순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그라져 있죠. 수확을 해보면은 다 이렇게 먹점이 배겨 있고 고구마가 많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해, 벌레입니다. 담배가루이, 그 다음에 박각시나방이라든가 뿔나방,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육묘하실 때 주의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두껍게 덮지 마시라는 얘기. 너무 두껍게 덮게 되면은 저렇게 싹이 제때 올라오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균핵병, 흰비단병, 둥근 전무니, 묘상에서는 둥근 전무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을 종자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육묘를 해보시면은 손가락같이 가는 거, 잘라진 거, 약간 썩은 것도 싸게 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묘상을 망가뜨린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이 이 그림처럼 빨간색, 녹색이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종이 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고구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쌀, 콩, 감자, 옥수수, 보리는 식량작물로 해서 나라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깨끗하게 된 종자들을. 근데 고구마는 애석하게도 나라에서 이 깨끗한 종자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구마를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배양의 장점은 뭐냐면은 고구마의 고유의 깔과 모양과 그 다음에 수량이 많이 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조직 배양묘를 무병물 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친환경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 배양묘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직 배양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순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키워서 증식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병에서 꺼낸 묘를 갖다가 이제 하우스에서 순환할 때는 이런 어떤 과습이라든가 아니면 뿌리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꽃노랑 버섯이 생긴다든가 아마 담배가루가 생긴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순화기를 활용을 해서 이 묘를 순화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묘 순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이러한 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다시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들이 증식을 해서 쓰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서 키우면은 또 여기서 싹이 올라오고 또 이 싹도 크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가가 저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묘를 갖다가 이렇게 증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증미 배양묘 1세대입니다. 깔이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자, 이것은 증미 배양묘 2세대, 3세대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증미라는 품종이 밭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좀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증미를 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이 이제 진율미입니다. 진율미인데 저희 이승일 농가가 재배했던 건데 배양묘를 활용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평당 약 한 8kg에서 9kg 정도 이렇게 수량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0평 기준 잡게 되면은 약 한 270박스 안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우리 박정식 고구마 연구회 사무국장이 심은 진율미입니다. 배양묘를 활용해서 재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육묘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묘상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수량을 증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자 채묘 싹을 자르기 3에서 4일 전에 요소액을 한 1% 정도 여러분들이 살포해 주시게 되면은 고구마 수량이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약 15%에서 17% 정도 이렇게 증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미하실 때 묘의 길이는 약 25에서 30cm. 그리고 자른 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밭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과일 콘티박스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담아서 그래서 밭으로 가져가셔서 고구마를 심으셔야지 싱싱한 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이게 자루에 담은 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심게 되면은 밭에서 이 고구마가 고사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